총선 열차 출발합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이제 지역구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공중파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게 괜찮습니까? 아니 저 오늘 아침에도 지하철에 가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뭐 언론 인터뷰가 또 이 라디오 인터뷰가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또 다른 의원님들은 또 잘 안 나오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총선 시즌엔 더 열심히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당의 사정을 알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구는 못 알리지만은 당의 사정을 알려서 총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의원님 우리 이번 총선 기간에 이거 총선 열차 코너 계속 나오시죠. 고정은 아니지만 저희가 자주 불러주세요.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먼저 민주당 얘기 좀 해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이 선거제 결론을 이제 위임을 했습니다. 전당원 투표 이제 안 하는 걸로 됐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 뜻에 따라서 결국 결정이 나는 겁니까 이제? 네, 이번 주에 결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선거제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당에서도 사실은 병립형이 맞느냐 연동제가 맞느냐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또 사실은 여기에는 실리냐 명분이냐 이런 것도 또 따져지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을 의총에서도 못 냈고 그러면은 우리 당원 투표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당원 투표에 대한 또 반대 여론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은 이재명 대표님한테 넘어가서 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도 아마 고심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이 실리를 적으로 가려면은 병립형이 맞고 또 그동안 또 일부 의원들은 또 연동제를 주장하니까 그런데 이번 주 한번 기다려 보시죠. 네. 어떻습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결론을 못 내리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점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선거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4,200만 정도의 유권자가 지금 있고 유권자.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거하느냐 이 점인데 아니 이것을 한 사람의 어떤 결심을 내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저는 이 점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아니 저 당원 투표한다가 또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이재명 대표 1인에게 이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우리가 21대 대선 전까지 민주당은 입법권도 가지고 있었고 또 대통령 행정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불합리한 선거제 문제를 그때 다 했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이걸 계속 끌어왔거든요. 끌어왔다 지금 선거가 앞두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 우리 국민의힘 견지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걸 또 막을 방도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이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 어떤 결심을 내리느냐 이게 좌우된다. 이 점도 좀 저는 안타깝고 다른 하나는 지금의 선거제도 이 자체가 나왔을 때부터 논란이 컸던 문제입니다. 왜? 연동형 지금 그렇죠. 위성정당이 나오고 뭐 그다음에 세상에 이거 선거를 앞두고 의원 꺼주기. 이게 세상에 어디 이런 방식도 있습니까? 이런 게 난리ves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다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이번 총선을 만들면서 만약 이제 민주당에서 뭐 또 선거제를 또 이제 또 수정하고 이제 개편한다면 좀 이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쉽게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이런 좀 시스템 제도를 고착시키면 좋겠어요. 자꾸 말을 바꾸고 이러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은 사실 지금까지 선거제가 확정이 안 된 것은 여야 모두 정치인들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 위성정당 만들고 준연동제 할 때 문제점을 다 인식을 했고 그럼 끝나고 나서 여야가 합의를 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루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것은 민주당 책임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혼자 결정을 미루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주당은 그만큼 민주주의가 잘 돼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수렴 과정을 의총을 통해서도 수렴을 했고 그러면 당원 투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했는데 당원 투표로 가면 병립형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당원들은 병립형을 거의 원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총선에서 한 의석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과반 의석을 이상 해야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원 투표로 하면 쉬운데 그래도 거기에 대해 또 반론이 많잖아요. 그 당연히 병립형으로 가는데 그래서 좀 더 숙고의 시간 이미 충분한 논의는 했고 마지막 결심만 남은 단계인 거죠.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주의적으로 돼 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저는 요새 깜짝 놀랐는데 태용 의원님 나와 계시지만은 강남이 지역구인데 전략공천을 전에 갔다는 이유로 쫓아버리고 다른 지역 뭐 구로울로 보내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자기 지역구면은 경선을 기회를 주고 경선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이 선거제가 지금까지 늦어진 거는 여야 모두의 책임이고 빨리 이번 주에 결정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아이고 아니 저도 좀 이 대목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우선 제가 구로울로 간 거는 제가 선택해서 간 거고 제가 뭐 여기 뉴스킹에 나와서도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선당 후사 백이종군 그렇게 해서 험지에 가겠다 이런 걸 제가 해서 선택한 거고 방금 이제 선거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일임하는 문제가 민주주의 절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왜 준연동형제를 갖느냐. 검수완박이고 하자고 결국은 아니 정의당을 비롯해서 거기하고 서로 뭐 막 바꿔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해서 실제 21대 때 우리가 다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성정당들이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검수완박이 다 끝났으니 그 위성정당들과 한 약속을 다 이제는 깨고 다시 또 병리표로 간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좀 이야기하면 좀 좋겠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 국민들의 권리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정말 이렇게 선거 시즌만 되면 자꾸 바꾸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 국민의힘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지점은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민주당에서 다수당이었고 또 정권을 쥐고 있었을 때 바로 잡으려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일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뭐 오늘 이제 광주에 내려가서 최고위에서 또 결심한다는데 내일이라도 결론 나면 우리 당은 어쩌겠습니까? 우리 당은 지금 당이고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어차피 또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이게 과연 민주주의일까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결론이 오늘 광주 현장 최고위 한다는데 오늘이나 이번 주 안에는 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이번 주에는 나야죠. 왜냐하면 그 해외에 있는 제외 국민들 교포들의 투표가 있잖아요. 프로세스상 이번 주는 결심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이번 주에 지난주 이재명 대표께서 2024 신년 기자회견할 때 이번 주쯤면 결론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벌써 정당 하나 만들었던데요. 지금 상관없다는 거 이제 그냥 한다는 겁니까? 아니 제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뭐 오늘이라도 결심을 내려 가지고 뭐 병리표문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또 역시 밀어붙일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위성정당이고는 지금 압박용입니다. 국회에서는 어차피 다수당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어떤 개인이 또 대표 다수당이 이것을 입법 폭거에서 밀어붙이는 선거제 자체도 이런 저는 관행은 이제는 근절돼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만약 생각합니다. 결정이 나면 병리표가 위성정당 이거 만드는 것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선거제 자체가 달라지는데 당연히 이제 국회에서 투표해서 선거제를 바꾸죠. 네. 국민의힘은 꼼수 정당이라고 보여져요. 4년 전에도 사실은 이 선거제와 관련해서 먼저 위성정당을 만든 것이 국민의힘이었어요. 국민의힘이 만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이해찬 당대표께서도 당 지도부도 우리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사실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기존 만약 이게 합의 안 되면 옛날 법대로 가잖아요. 그럼 여야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될 텐데 벌써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발기인대회까지 하고 꼼수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참 꼼수 정당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거죠. 네. 아니 그런 제도를 만든 게 누굽니까? 예? 아니 모든 것은 법과 제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꼼수 정당을 만들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 또 꼼수 정당을 만들고 지금에 와서는 또 그 제도를 깨고 또 바꾸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 저는 이런 정당이 국회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이 KBS 대담 문제인데 녹화는 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이 아니라 대담을 택했는데 우리 의원님부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네. 기자회견을 원했거든요. 그리고 자유스럽게 기자가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걸 원했는데 어저께 KBS에서 찍고 네. 이제 충분히 녹화 방송을 해서 7일 날 이제 편집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실제 혹시 기자회견을 하면 말 실수를 할까 뭐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지난주 이재명 대표께서 2024 신년 기자회견할 때 아주 민주당의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또 기자의 질문에 아주 품격 있게 이렇게 답변하는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말과 은행이 일치 안 한다고 보여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할 때 가장 큰 대의 명분이 뭐였습니까?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는 구중궁궐과 같아서 국민과 소통이 안 되니 용산으로 이전해야 되겠다 해서 국방부 건물까지 뺏어서 들어가서 그 난리를 쳤는데 도어스태핑도 몇 개월 하다가 말아버리고 기자회견은 2022년 8월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까지는 정식 기자회견을 한 차례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한다고 하면서 지금 불통의 대명사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자신감이 없으니까 기자회견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대통령 국민들은 되게 실망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처럼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게 맞냐 이렇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통령이 준비된 멘트 없이 현장에서 녹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정의장 한자 없이 녹화했고 프롬프터 같은 것도 없이 대통령이 평소 가지고 있던 그런 서신을 다 이야기했다. 이렇게 지금 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했고요. 실제 이제 7일 날 그 녹화가 이제 나온다는 걸 보면 우리가 더 알 수 있겠지만은 이번 그 신년을 맞으면서 진행하는 대통령의 이 대담은요 국정입니다. 민생을 어떻게 챙기겠느냐 이걸 국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기회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저는 이런 점을 좀 주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에 대해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허위 뉴스 가짜 얼마 전에 MBC 지난번 바이든 날리면과 관련한 저 1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얼마 전에 아니 대통령이 가서 매출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배출을 올린다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그 발언에 대해서 완전히 언론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제 자막까지 넣어서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는 국민에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저는 준비된 대담을 이제 녹화해서 저는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게 기자회견이냐 아니면 사전 녹화냐 이게보다도 얼마나 많은 그런 민생 문제, 국정 문제를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잘 알려줘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설 명절에 앞으로 민생이 어떻게 풀리고 또 올라가는 물가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잡히고 저는 이런 메시지가 중요하다.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 같이 이 메시지 중에 김건희 여사 문제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해명에 좀 무게가 실린 것 같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얘기도 한번 같이 해 주십시오. 네,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KBS 대담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가 가장 국민적인 관심사인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해명 정도로 해서 이해를 구하는 수준일 걸로 지금 얘기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은 해명 수준이 아니고 또 사과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사과로도 봉합될 것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이번에 두얼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수사로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얼렁뚱땅 이렇게 그냥 해명해서 넘어가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네. 지금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수사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9개월 만에 30대에서 20대로 추락해 버렸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의 두얼백 뇌물수수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수사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마치 뭐 적당히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될 걸로 보이고 이렇게 만약 한다면은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뭐 어떤 내용 나올지는 아직 정확하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해명할 것이다. 또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제 또 불출마 선언도 했거든요. 같이 좀 말씀 좀 주십시오. 그 이자 명품백 문제에 네.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지만 저는 어떤 점을 좀 명백히 했으면 좋겠는가 하면 이건 명백히 정치 공작이고 그다음에 함정 이제 취재입니다. 예. 그리고 그걸 그렇게 대열 명품백을 가져다 주고 그걸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계속 지켜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또 그다음 이탄을 터뜨리려고 그런데 사용 안 하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거 지금 터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갔던 최재형 뭐 목사라는 분이 뭐 실제 목사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과거 언행을 보면 그분이 정체성도 불명하고 대단히 이제 북한을 자주 드나들면서 친북, 종북적인 발언, 글, 칼럼 이걸 계속 해오던 분입니다. 방금 이제 김병주 의원님께서 수사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면 이런 지점을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재형 목사. 그렇죠. 왜 그 명품백을 다 작전한 거 아닙니까? 상점에 가서 구입하는 그 전 과정부터 또 손목 목사가 어떻게 손목시계에 그 몰카를 차고 들어가서 그런 거 합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저는 그 알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치권에서 화두가 뭔가면 이런 혐오 정치 그다음에 이런 몰카를 통해서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진짜 함정에 빠뜨리는 이런 함정 취재 이런 걸 지금 다 걷어내자는 게 전 세계적인 지금 분위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던지기식으로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고 이런 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경계하고 그다음에 이건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대통령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명하실지는 우리가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해명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최재형 목사의 뭐 방북 기록을 가지고 예를 들어 친북이니 뭐 여러 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김건희 여사한테 충분히 밝혔던 것 같고 그래서 북한과 통일 문제를 나누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원해서 서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김건희 여사도 문제가 있는 거죠. 최재형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친북 인사라서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사람과 접촉을 시도한 김건희 여사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은 몰카 공작으로 자꾸 규명하는데 이것은 이원화해서 봐야 됩니다. 물론 몰카를 가지고 공작하고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건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뇌물과 같은 두얼백을 받는 것은 디올백을 받는 것은 잘못됐다. 그것죠. 이원화시켜 봐야 되는데 교묘하게 이것을 몰카 공작으로 해서 물타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김경률 비대위원 불출마 선언한 거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사실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하면서 사과를 요구했는데 결국은 이번에 불출마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대통령실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고 또 이것을 무릎 꿇게 한 사람은 누구냐 그것이 의문이죠. 그것은 김건희 여사의 말이 앙투아네트라든가 사과 요구 이런 성역을 건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네.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차피 저 얘기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김경을 비대위원이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오직 청선을 위해서 자기는 이제 활동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부분이 뭐 청선에 출마하느냐 아니면 마느냐는 건 전 구분의 선택이라고 저는 존중합니다. 또 그리고 현재 구분이 나오겠다고 했던 그 마포 지역 거기에는 이미 기존 당협위원장도 있고 지금 이번에 보니까 또 공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됩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그런 시스템 공천 룰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단 이제 방금 그 구분이 대통령실 용산에 굴복했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한 모든 행보를 보면요. 그분이 권력에 굴복하거나 아부하거나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원래 그분이 진보 쪽에 있던 분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내로남불 조국 사태 이런 걸 보면서 저 생각을 바꿨고 그런 분이 지금 전 생애 과정을 통해 권력에 이제 굴복하거나 아부하는 이런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자신의 소신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했고 단 그 지난 시기에 이제 김건희 용부인 그 명품백과 관련해서 좀 발언해서 지나친 건 좀 있었습니다. 방금 이제 언급했던 마리 앙뚜아네트 그런 거는 좀 지나친 비교였다. 아니 마리 앙뚜아네트가 누굽니까?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 우리 국민이 하면 턱 드는 생각이 뭘까요? 마리 앙뚜아네트의 마지막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 비교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비교였다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판단은 팩트를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경률 불출마 본인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팩트로 보면은 그때 어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을 번쩍 들어주고 마포를 가서 정청래 이렇게 잡겠다 했을 때 그 술잔이 식기 전에 어떻게 했잖아요. 삼국지 비교하면서 저는 술잔이 식기 전에 분명히 가서 패배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술잔이 식기 전에 굴복하고 말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태영 의원 말씀처럼 구로을입니다. 구로을은 윤건영 의원이 있고요. 여기도 사실은 386이라고 알려진 분인데 한동훈 위원장표 운동권 이렇게 표적 출마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표적 출마라기보다는 제가 자진해서 이제 거기로 가기로 이제 결정하신 했고요. 겁니까? 제가 왜 거기에 자진해서 가기로 했는가 하면 지난 2004년부터 거의 20여 년 동안 민주당이 거기서 줄곧 내리 이제 이긴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구로을이라는 지역이 우리 서울에서 보면 대단히 이제 서울 중심부로 이제 쉽게 접근성도 좁고 이미 거기에 구로공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구로공단은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 한각의 기적을 이루는 주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로공단이 있던 가리봉동이라든가 구로동 그 주변이 지금 서울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구로 구민들은 민주당을 찍어줬는데 바뀐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점이 좀 안타깝다. 우리가 선거를 왜 합니까? 선거를 하는 목적은 결국은 잘 일하지 못하는 정당, 정치인을 바꾸고 더 국민들의 주거 환경과 생활, 민생을 해결하자고 선거를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가서 저희를 선택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슬로건. 국민의힘. 그 운동권 이 심판을 이제 시대 정신이다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겁니까? 지금 사실 운동권 심판 그거는 한동훈이 위원장이 갈라치기해서 선거용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운동권 청산이 아니라 시대 정신은 검사 독재 청산, 검찰 독재 청산이 시대 정신인 거고요. 운동권 청산 이것은 그냥 아젠다를 검사 독재 청산이나 또는 심판론
정권 심판론에 맞서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운동권 청산은 지금 국민들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네. 운동권도 지금 많지도 않고요, 사실은. 예를 들면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불출마 선언을 이미 했었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당에서도 운동권에 그분도 운동권보다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신 분이고 운동권에 계셨던 분들은 많지도 않아요. 그럼 운동권 청산이면은 자당의 국민의힘의 원희룡 의원 전 장관부터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에도 운동권 출신들이 많은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이것은 그냥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원체 거세니까 아주 안 좋은 프레임을 걷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그분들의 공로가 큰 것이고요. 그분들은 또 실제 경륜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권을 싸잡아서 청산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정치 지도자의 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어차피 저는 그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이제 86 운동권 그분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헌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공헌했으면 그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죠. 네. 그렇게 해서 국민의 삶을 더 좋게 만들었으면 왜 우리가 지금 86 운동권 청산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다수의 정치 세력이 민주당 안에서 기득권을 형성하고 내로남불 그다음에 카르텔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걸 청산하자는 거 아닙니까? 단적 신뢰로서 문재인 정부 때 바로 이 세력이 우리 국민들을 진짜 지금처럼 힘들게 만든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또 조국 사태처럼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 정신으로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그만큼 이제는 혜택을 받았으니 이제는 좀 물러나달라. 이것이 우리 그 요구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 86 운동권 세력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발전시켰다면 그러면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새로운 정치적인 개혁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개혁이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저희 당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가 국회의원 인원수 축소라든가 세비 낮추는 문제 이런 정치개혁 어젠다를 우리가 주동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시대 정치를 반영해서 정치개혁을 들고 나왔을 때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 장애물은 누구냐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86 운동권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온 민생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화두로 던진 겁니다. 김병준 의원님 말씀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얘기한 국회의원 세비라든가 국회의원 줄인다든가 불체포 특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체포 특권 이런 것도 헌법 정신에 위배한 거고요. 그러려면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 정치 혐오를 이용한 정치 혐오 정서를 이용을 해서 더욱더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이것을 선거판에 이용한다. 정치 지도자들은 통합을 외쳐야 되고 헌법 정신에 맞게 가야 되는데 이런 거를 개혁이라고 내놓는 당 위원장은 너무 한심한 수준이에요. 헌법 정신도 위배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도 위배되고 있다. 헌법 정신을 이야기했는데요. 네. 우리가 우리 불체포 특권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분이 누굽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그분이 먼저 제기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대통령 지지율 29% 갤럽이 한국 갤럽이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총선 열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병주, 태영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